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에게서 우리는 과연 이 연구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그 전에 다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하는 동네바보 동바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코너를 런칭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름에서 이 리서치 하이웨이라는 그런 코너인데, 이 코너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유명하고 그리고 실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연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코너인데, 이거를 제가 정리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지방대를 다니고 주변에 이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적고, 그래서 이제 뭐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자극해줄 만한 그런 환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자극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 뉴스들을 자세히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들을 보니까 이게 연구하는 방법이랑 많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방법들을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실력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이렇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현진이 형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정상의 투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많이 있고, 최근에는 TVN에서 코리안 몬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예 그 현진이 형의 일상을 막 직접적으로 막 리얼 버라이어티식으로 카메라를 막 들이대서 공개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이제 현진이 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현진이 형이 했던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연구하는 쪽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 현진이 형으로부터 배우는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현진이 형한테 배우는 이 연구 방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평상시에 현진이 형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슬럼프 때, 부상을 겪고 있을 때, 잘 안 될 때, 이럴 땐 어떻게 했는지, 요거를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상시 때 현진이 형이 했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특정한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이 루틴은 이 선수들마다,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했던 게 경기 당일날 항상 먹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는 새로운 반찬을 추가해서 먹었는데 그날 성적이 좋았다. 그럼 그 반찬이 또 새롭게 추가가 돼가지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루틴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외적으로도 이렇게 루틴을 지키고 있고, 경기장 내에서도 이 루틴을 지키고 있는 게 항상 경기 시작 몇 분 전, 한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분 단위로 각각 무슨 훈련을 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나타나서 그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음 훈련을 하고, 이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패턴을 가지고 루틴을 지키면서 거의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옆에 스태프들의 그런 얘기에 따르면 거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중에는 이 동작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보폭으로 이 발을 내딛고 던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마운드에 올라가면 이 내가 내딛을 거리를 항상 이 발로 이렇게 재가지고 거기를 긁은 다음에 거기만 짚고 항상 투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투구를 할 때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직구를 던질 때, 그리고 변화구를 던질 때 이 모양, 이 몸의 이 투구의 모양이, 투구의 모습이 똑같아요. 보통은 이 타자 입장에서 얘가 변화구다,
뭐 직구다 이걸 판단을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약간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팔의 각도라든지 뭐 손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이제 베테랑들은 딱 보고 아 이거 변화구다 하고 그 변화구에 맞춰서 치고 그래서 이제 뭐 3할 때 타자가 되고 뭐 이런데 이 류현진 선수는 이게 싱크를 딱 맞춰 보니까 똑같아요. 이 변화구 던질 때나 직구 던질 때나 어떤 그걸 던질 때 이렇게 딱 맞춰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거가 바로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발의 위치 그리고 몸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생활 속에서도 루틴이 있고 경기 전에도 루틴이 있고 경기 중에도 루틴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진이 형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경기가 워낙 어떻게 막 풀릴지 모르고 막 다이나믹하게 막 바뀌니까 최대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 요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루틴이 있으면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막 일의 능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멘탈이 막 붕괴되고 막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럴 때가 많고 막 며칠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루틴이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그 뭔가 감정이 막 요동이 칠 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이런 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루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곳에서 이제 좀 루틴을 만들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지켜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 가진 루틴이 있어요. 커피 마시기. 그리고 그날 나온 논문들 이렇게 서치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논문들 프린트를 쫙쫙쫙 해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책상에 좀 이렇게 한껏 쌓아놔야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프린트를 해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좀 눈에 보여야 논문이랑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야 막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직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제출이나 뭐 논문 제출 이런 게 정해지면 3주 전에 1차 드래프트 그리고 뭐 2주 전에 2차 드래프트 완성하고 1주 전에 제출 이렇게 좀 루틴을 정해가지고 매번 제출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상시에 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포수에게 의지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됩니다. 포수가 어떻게 사인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인에 맞춰서 잘 던지는 게 이제 투수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포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포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에 따라서 리그에서 이 팀의 성적이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포수의 이 경기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투수 입장에서는 이 포수의 그런 사인만 의지해서는 이 최정상급의 투수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포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포수가 그렇게 실수를 할 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공을 던져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투수 입장에서는 이 포수가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포수에게 뭐 의지는 하겠지만 100% 거기에 막 의지하지 않고 포수가 사인을 냈는데 그 사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고개를 저어서 다른 걸로 체인지를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자기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투수여야만 이 리그에서 최정상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팀을 이제 옮기다 보면 이제 그 포수의 수준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포수의 수준에 따라서 이 경기의 그 경기 이 포수 수준에 따라서 경기 성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재계약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투수가 포수를 리드하고 이제 포수의 실수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 포수의 그런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성적이 나오는 그런 토대가 되겠죠. 이걸 이제 연구로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에게 의지하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초반에는 어차피 이제 배워야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조금 익숙해질수록 이제 그 의지하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내가 배우는 쪽에서도 이 선배들이나 교수님이 실수하는 부분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커버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내가 졸업을 하고 실험실을 옮기더라도 그 평소 때와 비슷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의지하는 정도를 조금씩 많이 줄여나가야 평소에 이렇게 의지하는 정도가 조금 없어야 그게 어딜 가서도 이제 비슷한 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 투수랑 포수와의 관계들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평상시 때 현진이 형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슬럼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슬럼프 때 현진이 형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보통은 이 투수가 홈런을 맞거나 내야수 실책으로 해서 타자가 출루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막 안타까워하고 막 표정에서 안 좋은 표정이 막 드러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도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현진이 형은 이제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이게 표정 변화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내야수가 실책을 했을 때 현진이 형처럼 이제 표정 변화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좀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 딱 왔을 때 뭐 실수하지 않고 딱 그 아웃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제 굉장히 막 투수가 화를 내고 막 표정이 안 좋은 표정 확 드러나고 뭐 이러면은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뭐 이러면서 경기의 집중력도가 확 떨어지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진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딱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표정 변화가 너무 없고 막 그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선수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정 변화도 없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현진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그곳에 들어갔으면 된 것이지 그 다음에는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외야수들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나는 내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포수가 원하는 곳,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던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이 내가 조금 실수해서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고, 요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홈런을 맞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집중해서 또 다시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현진이 형한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신의 그런 일에만 집중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연구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연구 쪽에서도 딱 들어맞는 게, 그날 막 실험이 안 되고 막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짜증이 막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그 투수들처럼
그걸 막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뭐 저거 이렇게 했냐, 막 저기서 뭐라고 저기서 뭐라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런 팀은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다운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이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에만 집중해서 거기까지만 딱 마무리를 하고 딱 빠져나오는 그런 감정의 컨트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이그 메이저리그의 그 탑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현진이 형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배우다 보면 조금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대화로 해결하는 거였어요. 이제 현진이 형이 국내 데뷔를 해서 하나 이글스에서 뛰고 있을 때 초창기 시절 때 이제 그 구대성 선수한테 이 체인지업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체인지업이 현재 그 류현진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가게끔 만든 그런 구종인데 대표적인 그런 구종인데 이 구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그를 대표하는 완전히 베테랑이었고 류현진 선수는 완전 신입이었거든요. 그 신입 투수가 거의 뭐 20년 20년 위에 그 대선배한테 체인지업을 배운다? 요거는 조금 그 당시 뉴스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거였어요. 지금도 조금 그렇진 않잖아요. 뭐 누구한테 뭘 배웠다, 누구한테 뭐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잘 뉴스화 안 되는데 이 현진이 형만 이게 좀 뉴스로 많이 됐거든요. 현진이 형은 딱 이제 그 프로에 데뷔하고 확실히 이제 그 고등학교와는 수준이 완전 다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레벨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걸 딱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구대성 선수한테 가서 체인지업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A 다저스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투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술을 했었죠. 수술을 해서 2년 정도 경기에 못 나왔었고 2년 후에 이제 경기 나왔는데 이제 구속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속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이 체인지업도 먹히고 뭐도 먹히고 이러는데 구속이 안 나오니까 이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적이 막 계속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LA 다저스의 투수 코치가 이제 커터를 한번 이제 배워보라고 이제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슬럼프를 겪을 때 자신이 뭔가 좀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 누구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현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어려워하는 점, 자신이 힘들어하는 점들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하고 그거를 해결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쪽에서도 이게 연구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부딪히고 한계가 딱 왔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하나 살짝 건드려주면 약간 예상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진이 형처럼 조금 아무리 조금 어려운 상대라도 그게 설령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투수 코치라고 하더라도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 없이, 그런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진이 형으로부터 이제 평상시 때와 그리고 슬럼프 때 각각 어떻게 이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동바.